미국 땅 위의 비극. 수수밭이 상품 무덤으로 변할 때 불과 몇 주 만에 황금 수확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것이 악몽으로 바뀌었다. 햇빛 아래 반짝이던 수수밭은 이제 정적에 잠겨 있다. 창고는 넘쳐나고 화물선은 보이지 않으며 주요 수출 시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침묵 뒤에는 미국 농업을 조용히 뒤흔드는 충격파가 있다. 수출 가치뿐 아니라 신뢰, 일자리, 수백만 농부들의 희망까지 무너뜨리는 무역 전쟁이다. 미국 농업의 붕괴, 의도된 해체. 자연이 아닌 설계된 붕괴. 2025년 5월 초 현재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계속 급락 중이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술 제조와 사료용으로 선호했던 전략 곡물인 수수 수출은 2024년 1분기 대비 95%나 급감하여 2025년 1분기에는 고작 78천 톤에 그쳤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이며 미국 농부들은 재고를 쌓아두거나 생산 원가 이하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중국 농업무역의 양대축이었던 대두와 돼지고기도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다수의 대두 계약을 갑자기 취소했고 그 결과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연초 3개월 동안 14% 이상 하락했다. 생산자에게는 수출 시장 상실과 내수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 타격이다. 돼지고기 수출도 같은 운명이다. 한때 중국의 두 번째 돼지고기 공급국이었던 미국은 식량 안보 강화와 무역 긴장을 이유로 중국이 브라질과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서 소외되었다. 미국 육류수출연맹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농부들은 돼지 한 마리당 85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보관 및 운송 비용 증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중국 시장 붕괴로 인해 미국 농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까? 아니면 정책이 초래한 재앙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텅 빈 약속들. 농부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 농부들이 받은 것은 고위 관계자들의 도덕적 지지뿐. 구체적인 재정 지원도 중국과의 재협상이나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명확한 무역 전략도 없다. 한편 중국은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미국 농업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문제는 수수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 농업 무역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수수가 거절당한 사실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다. 한때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던 중국은 2025년 1분기에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25% 늘렸고 그 사이 미국산 대두 선물은 14% 넘게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보방크와 블룸버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인 혼란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편이며 중국이 수년간 준비해온 전략적 전환이다. 한번 재편된 공급망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 중국, 남미로 눈을 돌리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농업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그 파트너로 남미를 선택했다. 대규모 생산과 낮은 비용을 자랑하는 브라질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대두 공급국이 되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또한 베이징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명확한 장기적 재편이다. 이는 남미 항구에 대한 중국 자금 인프라 투자, 새로운 양자무역 협정, 주요 농업 기업들의 단연간 구매 계약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주요 공급국을 바꾸면 세계 무역 지형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대응 주요 농업주들로부터의 압박이 거세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새 지원 패키지를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그 규모는 일기 때와 같은 28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업협회와 무역단체들은 경고한다. 보조금으로는 잃어버린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켄터키의 많은 농부들은 현재의 지원책이 그저 생존을 유지시켜줄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엔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남미 국가들과 5내형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재정 지원이 오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너지는 미래를 구하지는 못한다. 미국은 전 세계 무역 협상에서의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 판을 되돌릴 수 있을까?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여파 피해를 보는 건 농부들만이 아니다. 농업 기반 경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운송산업, 로스앤젤레스 및 롱비치 같은 항구에서는 농산물 선적 취소율이 주간 2,030볼에 달하며 물류 및 항만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 가공산업, 대두유 공장, 사료 공장, 육가공 업체들은 가동률이 낮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리와 HCHO 같은 회사들은 주문 급감으로 기술 공급망과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종 결과는 농업주의 국내 총생산 주요 GDP 감소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이며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국내 성장을 이끌어온 중심지이자 대통령 선거의 핵심 격전지였다. 미국 농업은 세계 무대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결과인가? 아니면 되돌릴 수 있는 실수인가? 미국은 늦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스스로 발등을 찍다. 십스법이 어떻게 오클랜드 항구를 미국 농업의 무덤으로 만들었는가? 오클랜드 항구, 질식당하는 전략적 관문. 오클랜드 항구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다. 미국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의 생명선이며 정밀한 날짜에 맞춘 물류, 냉장, 산업 포장이 필요한 제품들의 중심지다. 소고기 유제품, 가금류에서부터 아몬드, 감자튀김,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수출입 비율이 거의 55배에 이르는 오클랜드는 양방향 화물 흐름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물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핵심이다. 그러나 전체 무역의 29%를 차지하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 흐름은 갑자기 멈췄다. 결과는 부두에 방치된 컨테이너, 항해 도중 거절당한 선적, 창고 보관과 반송 비용 전액을 떠안은 수출업자들. 이 비용은 너무 높아 많은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파산을 택할 수밖에 없다. 십스법, 자충수에 불과한 정책 함정, 미국 수출업자들이 중국의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려 애쓰던 시점, 두 번째 타격이 찾아왔다. 십스법, 해상 운송에서의 중국 지배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은 중국산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미국 항구 정박 시 5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표면상으로는 태평양을 오가는 중국 하은 거대 기업들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10법이 컨테이너선만을 대상으로 하고 산업 원자재에 흔한 벌크 화물선은 제외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더 있다. 이 법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냉장 컨테이너도 예외 없이 포함하며 이들 대부분은 아시아행 미국 농산물 수출품이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냉동육, 유제품, 과일, 채소 등과 같이 냉장 컨테이너와 정확한 운송이 필수적인 저마진 제품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형 해운사와 협상할 여력이 없는 중소수출업자들은 물류 비용이 폭등하면서 선적 단계부터 이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미국 농산물 수출의 55% 이상이 컨테이너로 이뤄진다.
이는 미국 전체 농업 수출 산업의 절반 이상이 국제시장, 특히 미국산 소고기, 닭고기, 유제품이 강세였던 아시아 시장에서 단절될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의 많은 수출업자들은 단 몇 달 만에 컨테이너 해상 운송 비용이 3배로 치솟자 국제 주문을 취소했다. 한때 아시아행 미국 농산물 컨테이너 수출의 핵심 관문이었던 서부 해안 항구들은 국제 물동량의 급감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 항구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수출업자들이 시법을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우회우의 수출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운송연합 AGGTA의 전무이사 피터 프리드먼은 이를 정책적 자살 행위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다. 중국의 보복은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농부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스위치처럼 껐다 켤 수 있는 게 아니다. 워싱턴의 일부 정책 기반자들은 아직도 협상을 통해 중국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아예 순진한 발상이다. 글로벌 무역에서 신뢰는 수년에 걸쳐 쌓이고 몇 달의 혼란 속에 무너진다. 공급망은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물류 계약, 창고망, 항만 인프라, 자본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복합 생태계다. 한 번 정책, 관세, 정치적 혼란으로 깨진 공급망은 몇 개월이나 보조금 몇 건으로 복구될 수 없다. 브라질이 그 증거다. 단 3년 만에 대두 생산을 확대하고 항만을 개선하고 국가적 지원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중국의 최대 농산물 공급국으로 미국을 대체했다. 미국이 한때 점유했던 시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얼룩진 미국과 다시 협력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 글로벌 무역은 장기전이다. 그리고 미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게임에서 스스로 탈락하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단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안정성 국제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을 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선적 일정, 매년 일관된 정책, 국내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공급망. 현재로서는 로이터 통신의 글로벌 무역인 대상 설문에 따르면 워싱턴이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불안정성과 방향 상실이다. 그 결과는 오늘의 주문 손실만이 아니다. 미국이 세계 농산물 수출 지도에서 영구히 퇴장할 위기다. 미국 농업의 붕괴, 시장 위기, 누적 손실, 그리고 사라지는 신뢰. 지원금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백악관은 최근 농업 부문의 파산 증가를 막기 위해 86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중서부 지역 농가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내셔널 파머스 유니언과 어메리칸 소이빈 어소시에이션과 같은 주요 농업단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들은 일회성 구제 자금은 단지 임시 처방일 뿐이며 중국과 멕시코 같은 핵심 수출 시장 상실을 보완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다수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남에 따라 뉴올리언스, 휴스턴, 오클랜드와 같은 항구는 수용 능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창고에 쌓여 있다. 이는 물류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저장 및 보존 비용이 증가하며 농부들에게 위험이 전가된다. 장기 국제 계약에 의존해온 이 산업은 이제 구매자 부족뿐 아니라 시장 신뢰 붕괴까지 직면해 있다. 불확실성과 절망 속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 광범위한 불확실성은 많은 농부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옥수수 벨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아이오와에서는 농부들이 한철을 쉬면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도박하듯 파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이자율이 무려 9%에 달하는 농업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켄터키에서는 많은 소규모 농장이 수확 차악 자체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노동력과 연료 비용이 예상 판매 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건 AEM 농기계 제조업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농기계 투자액이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점이다.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핵심 요구는 변함없다. 고강도 진통제처럼 손 벌리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다시 열어달라. 무역 위기에서 드러난 정치적 반발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체계적 위기로 번지며 드물게 초당적 정치적 반발까지 촉발하고 있다. 의회 내 초당적 연합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감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내셔널 파머스 유니온이 처음으로 지지하고 나선 이 법안인 Farm Fair Trade Act는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무역 조치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중국과 이외 보복 관세로 대두 수출이 40% 이상 급감했고 국내 가격도 급격히 하락했다. 한때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구매국이었던 중국은 점이 1,000톤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며 수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한편 찰린푸드와 ADM 얼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같은 가공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관세 체제에서 진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익은 대기업이, 손실은 농부가 감당한다. 미국 농업의 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USDA에 따르면 소규모 농장의 평균 소득은 2024년에 거의 18% 감소했지만 농업 가공기업들의 이익은 2배로 증가했다. 사료 비용은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산 원자재에 부과된 수입 관세로 인해 2022% 상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육, 유제품, 곡물 가격은 매장에서 폭등했지만 생산자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다. 현재의 공급망 시스템은 유통, 물류, 소매를 장악한 소수 대기업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FEP 식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식품 유통의 75% 이상이 10개 미만의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 와중에 농부들은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도매에 팔아야 하며 이로 인해 장기 손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농업 모델, 내부에서 붕괴 중 이번 위기는 단지 외부 요인만이 아니다. 현대 미국 농업 모델 내부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수출 의존, 합성 비료, 수입 연료, 대규모 단작 중심 구조는 글로벌 혼란에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만 7건 이상의 농해행사 및 농산물 선적이 취소되었고 이는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미주리에서의 공장 폐쇄로 이어졌다. 농촌은행들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위험 증가로 인해 신용 한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략적 비축을 구축했던 뉴딜 시대의 생산 관리 및 자원 보존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주리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그 모델을 2020년까지 유지했다면 현재의 구제금 중심 방식보다 농업 지원 비용이 최소 37% 낮았을 것이라 한다. 미국이 일방적 관세와 단기 처방에 집착하는 한 미국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미래는 완전한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된다. 미국 농업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시장과 공급망을 잃고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어떤 구제금도 이 시스템을 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때 번영의 상징이던 들판은 단지 희미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벌 경제, 정치, 그 너머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보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